이제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지난번 톡앤스탁에서 김보님이 FX에 대해서 불법이 많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사연 하나 보냅니다. 예전부터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아서 투자를 하다가 수익을 좀 낸 뒤에 훨씬 안전한 고수익 상품이 있다고 해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FX 렌트 거래를 했습니다. 이 FX라는 상품이 좀 어려웠는데요. 여러 교육을 받고 나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계좌를 빌려서 거래한다고 하던데 일단 이유는 왜 그런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국내에서는 10배짜리 밖에 거래밖에 되지 않는데 해외는 500배짜리 거래가 가능하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정말 손실이 계속 쌓여갔고 교육비, 프로그램비 등으로 각종 수수료만으로도 돈 1,000만 원은 쓴 것 같습니다. 이 손실은 거의 억 단위로 본 상태고요. 그런데 어느 날 톡앤스탁에서 이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제가 가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아예 프로그램 접속부터 다 안 되게 막아버리고 계좌에 있는 돈만 출금해서 주고 프로그램 구입한 거는 환불도 안 해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지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FX라고 써져 있는 곳들이 가끔 보이는데 이 중에 어떤 것들이 불법이고 그리고 합법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한 FX 거래가 합법적인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톡앤스탁 아니었으면 제가 얼마나 더 손실을 당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보내주셨네요. 자, FX 거래 관련해서 2주 전에 간략하게 좀 언급했던 게 사실 기억이 납니다. 이 톡앤스탁에서 도움이 됐다고 하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FX라는 단어가 실제로 길거리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김본스타님, 우리 네. 금융제도에 이제 워낙에 잘 아시잖아요. 네. 이제 FX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네. 일단 FX가 옛날에는 정말 한참 유행일 때는 뭐 한 블록 가면 무조건 한두 개씩 꼭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규제가 많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안 보이는데 저도 가끔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건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지금 증권사 직원한테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요. 자, 증권사 직원, 자, 후배야, 그럼 전화해서 네, 다른 게 아니라 야 FX 얘기 꺼내자. 그럼 전화를 끊어요. 하고 싶지 않아서. 네. 왜냐하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FX 마진을 밖에서 홍보하고 진행하는 모든 것이 다 불법입니다.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냥. 합법이 없군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증권사 직원들이랑 항상 얘기해 보면 저도 예전에 증권사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육 받았고 무인가 영업행위예요. 인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네. 금융기관 내에서만 이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금융기관 아닌데 FX 무슨 뭘 한다.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 그냥 뭐가 합법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다 불법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예, 그리고 FX 마진 증거금을 이용해서 FX 마진 같은 경우는 이 증거금을 이용해 가지고 선물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요. 근데 이제 FDM이라는 곳을 끼게 되는데 이게 호가중개업체라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주문을 내면 네. 그 주문을 거래소에 체결이 되잖아요. 보통 네. 서로 매수자와 매도자를 서로 연결해서 거래소에 체결을 시켜주는데 FDM 호가중개업체는 그 호가를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가 체결할 수도 있어요. 호가를 연결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익을 자기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 거래자가 되게 못해요. 손실 많이 나요. 그러면 이 사람 손실 많이 나니까 내가 이 사람 거래 상대방이 될래 할 수가 있다고요. 즉 고객이 손실 난 부분을 본인이 자기가 수익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합법이에요. 합법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그때 얘기한 그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해외 FDM 중에 유명한 FDM 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 아이런FX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FC 바르셀로나 그 축구팀 후원했던 유니폼에 네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이런FX 예전에 몇 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회사인데 중요한 건 이 FDM들이 자기 계산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망합니다. 예전에 스위스프랑 한번 움직일 때 네. 5위 업체가 단 하룻밤 사이에 망했어요. 급변해가지고 네네. 그런 정도로 좀 상당히 좀 망하면 어떻게 되냐? 가지고 그 넘긴 돈 모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위험성은 있다라는 부분 네. 반드시 얘기해 드리고요. 국내하고 해외는 레버리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최대 10배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해외는 뭐 무한대예요. 레버리지가 무한대인데 그래서 해외 쪽에서 해외 FDM을 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해외 법인으로 들어와서 국내 이제 이용자들, 국내 거래하는 분들, FX 거래하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당신을
트레이더로 고용을 할게. 그래서 오, 당신은 트레이더야. 네네. 고용된 사람이야. 대신 돈은 너가 번 것만 가져가. 아, 네네. 거래해서 번 것만.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 그 1조 2천억 폰지 사기 하셨던 그 IDS 홀딩스 그때 그 사건 때 판결이 났어요. 뭐라 그러냐면 네. 왜냐면 제가 그 판결을 왜 잘 아냐면 저희도 그때 그 IDS 홀딩스에서 제안이 와가지고 참 이런 신기한 사업을 하고 있길래 유심히 봤었어요. 저도. 근데 다 이게 사기더라고요. 근데 이거 그때 판결이 뭐라 하냐면 고용법 위반이다 이거. 예, 그렇게 해서 났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트레이더 고용도 이제 한 단계 진화해서 계좌 렌탈을 해줘요. 그러니까 아, 계좌를 계좌만 자기네 계좌고 렌탈하는- 렌탈 네. 이 계좌를 렌탈을 해줘요. 그래서 FX 렌탈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 불법이에요. 다. 제가 이건 다 그렇죠. 불법으로 이건 알고 좀 있습니다. 불법 근데 다 같네요. 불법으로 네. 알고 있는데 여튼 국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인가받은 기관에서만 해야 됩니다. 모든 금융거래를요. 인가받은 기관에서 그 제가 강선임 변호사님 항상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코인 얘기할 때, 블록체인 얘기할 때, 비트코인 관련해서 얘기할 때 거기는 인가하고 뭐고 법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얘기할 조항이 없다. 근데 반면 이건 다 있어요 규정이 아. 있어가지고 인가받는 데서만 하시길 바랍니다. 증권사 가시면 바로 안내해드려요. 물론 10배짜리라 네. 재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격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외 네. 거 할 수도 있죠. 해외 가서 하셔야 돼요. 네네. 하실 거면.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FX가 어찌됐든 불법이라고 지금 대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이 불법의 사유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이 만약에 이제 구체적인 불법의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처벌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이렇게 처벌들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일까요? 네, 일단은 뭐 처벌하는 규정들은 있어요.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블록체인과 달리 이 분야는 상세 법령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령을 반해서 상당수의 어떤 그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자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테니까 네네. 유의를 좀 하세요. 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인터넷 사이트나 뭐 투자방, 그리고 단톡방, 뭐 이제 이런 것 등을 통한 해외 금융투자업자와 직접 거래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FX 마진 거래를 가장한 유사수 신행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돈 받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FX 마진 거래에 대한 무등록 사설 네. 교육 막 해준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게 전혀 등록돼 있지 않는 교육업체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람들 광고 홍보할 때 이런 거 전부 다 위법적 혹은 편법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경우를 나눠서 보시면 일단은 개인은 말씀하신 그 허가 인가 받은 국내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서 마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외 뭐 금융 투자업자랑 직접 거래하는 거 이거 자체도 일단 네네. 불법이에요. 아, 그것도 자체도 네. 불법이군요. 아예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자본시장법에도 반하고 그리고 외환거래법에도 반해요. 그러니까 불법 송금으로 인해서 네네. 외환거래법에도 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고. 요즘 이런 거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송금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뭐 해외로 나간다고 돼 있는데 다 조작이에요. 아, 조작이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다 조작이고 송금 없고 그냥 자기 돈 받고 그 돈 어차피 손실 나니까 손실 나면 자기가 가져가고 그건 이제 명백한 사기가 될 수 네네. 있고 그거는 사실 좀- 이게 뭐 도박 우리가 아닌가요? 도박 완전. 그러니까 넷으로 계산을 해서 네. 만약에 뭐 각 왔다 갔다 하는 돈이 뭐 굳이 내가 송금을 안 해줘도 그게 뭐 전체 합계로 봐서 손실이 났으면 내가 송금을 안 네. 해도 뭐 되는 뭐 그런 식의 어떤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거는 그냥 사기죠. 네. 그냥 그렇죠. 사기죠. 그런 게 요즘에 네.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디파짓성으로 걸어놨다가 나중에 쉽게 얘기하면 상계를 해가지고 뭐 최종 금액만 왔다 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받았는데 송금 안 하고 이걸 내가 편취했다라는 건 이제 사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FX 마진 거래를 권유하거나 알선내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쉽게 얘기하면 꼬시는 거죠. 이런 것도 무허가 파생 상품 중개업에 반하기 때문에 네. 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많이 이제 횡행하는 게 중개 사이트예요, 불법 사이트. 뭐 이런 거 역시 징역형 대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유사수신 행위 자체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왜? 불특정 다수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불법 사설 교육 마찬가지로 불법 영업 행위로 인해서 불법 행위가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 배너 광고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건전한
광고심의위원회의 그런 기준을 준수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죠. 이게 이게 이거 원래 팔리죠, 광고 상당히. 낼 때 금융투자협회에서 심사표를 받아야 돼요. 아. 심사표를 협회 받고 광고심의 안 받는 광고를 해야 거예요.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사설 광고업체 통해서 이제 광고하는 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저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네네. 뭐냐면요. 그 주변에 FX 이렇게 야 우리 FX 한번 해볼래? 그럼 그 사람 잡고 바로 저기 경찰서 가시면 돼요. 그 사람 그 알선이거든요. 네. 손잡고 이렇게 끌고 가세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럼 아마 그분이 싹싹 빌 거예요. 알겠습니다.